예,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조정이죠. 상승세를 좀 뻗어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코스피는 4천선까지 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0.8%입니다. 글쎄 뭐 특별히 악재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쉬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운데 하이닉스가 3% 밀리니까 또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지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이닉스 약세가 오늘 지수를 좀 발목을 제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돈이 모이는 곳에 머닝 전략 종목 탐색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는 두 종목 보겠습니다. 공조와 전장의 성장, LG전자, 그리고 미국 관세 인하 효과 현대모비스인데요. 먼저 LG전자의 최근, 오늘도 그렇고 최근 강세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LG전자는 사실 가전이었죠. 가전이 중심이 돼서 회사의 실적을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전장이 가세를 했습니다. 근데 전장이 생각보다 실적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질 못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가전 부분 구조조정했고요. B2B 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체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공조 부분이 사실은 성장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됐죠.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많이 사용하고 냉각기, 이 열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냉방 산업 매출이 빠른 속도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혜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LG전자 공조 시스템 쪽으로도 수혜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전장 부문도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오디오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렇게 사실 고부가 제품이죠. 전장 쪽에서 굉장히 고부가 제품들 중심으로 해서 LG전자들 이런 옵션들이 LG전자의 전장 부문 수익성도 개선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도 IPO입니다. 세후 약 한 1.6조 원 정도, 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자금들을 활용한다라면 뭐 주주환원만 해도 주가에 긍정적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래도 뭐 M&A를 통해서 신사업을 한다 그래도 주가에 긍정적인 상황들. 현금이 많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 기존 사업들 다 좋아지고 있고요. 안 좋았던 건 개선되고 있고 좋았던 건 계속적으로 좋은 이런 모습들 속에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전자 또 LG그룹주의 흐름들이 최근에 괜찮고요.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인데요. 자동차가 오늘 현대차가 4%, 모비스가 7%고요. 오토에버는 20%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부품주들이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현대 오토에버나 HL 만도나 강한 건데요. 모비스는 그러면 뭐 로보틱스보다는 이제 본업과 관련된 흐름입니까? 네, 전일 사실 이 미국 수출 관련해서 관세 불확실성 부분이 조금 있었죠. 소급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전일부터 이 자동차 쪽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 자동차와 로봇이 많이 좀 붙어져 있죠. 연관돼서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건설과 원전이 같이 갔었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 모멘텀이다라기보다는 자동차가 잘 돼야 되고 본업이 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량 부분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현대모비스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AS 사업부가 굉장히 좋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AS 사업부는 차량이 지금 잘 팔린다. 그럼 현대모비스의 부품이 잘 팔릴 거고요. 차량이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이 고장이 더 많이 오래된 차들이 많아져서 고장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수리를 더 많이 받게 되겠죠. AS 쪽에 있어서의 매출액이 또 올라간다. 현대모비스는 양쪽 칼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수요가 상당히 높고 여기에 높은 이익 기여도는 26년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우려했던 점이 근데 한 가지가 있죠. 이 전기차가 덜 팔립니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가 좀 기대보다는 못 팔리고 있죠. 이 수요 둔화에 따른 전동화 부문에 있어서의 매출액이 좀 줄어든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우려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본다라면 유럽 쪽은 전기차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죠.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유럽 쪽 전기차 수요가 좀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차가 덜 팔리는 만큼 이 시장으로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침투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출액을 좀 메꿔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긍정적인 상황,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AS 중심으로 해서 본업이 좀 상당히 좋고, 약점은 많이 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뭐 낙폭과대 기대감, 또 개선 기대감, 관세 불확실성 제거라면 현대차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현대차보다도 현대모비스가 더 두 개를 픽해야 된다고 하면 강점이 있습니까? 네, 사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사실 이 세 종목이 방향이 같이 움직이죠. 근데 좀 탄력도가 현대모비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보다의 강점을 좀 살펴본다면, 물론 완성차가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큰 무기죠. AS라는 이 고마진의 이 본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고,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좀 더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로 좀 골라봤습니다. 예, 오늘 두 종목 LG전자와 현대모비스 두 종목 모두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오늘 주목할 유망주는요? 네, 금융주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NH투자증권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NH투자증권 최근에 증권주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순이익이 2,831억 원입니다. 순이익입니다. 굉장히 큰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 사상 최대 순이익, 분기 기준으로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브로커리지도 좋았고요. 해외 주식 수수료, 국내 주식 수수료 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WM 부분들도 굉장히 자산 관리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3분기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보다도 IMA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금융지주도 그렇고요. NH투자증권도 그렇고 실적은 좋은데요. IMA라는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가능성. 이 12월에 IMA 1호 상품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살짝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충분히 이 IMA 투자 상품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IMA가 출시되고 나서 NH투자증권은 가장 큰 강점이 리테일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 IMA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증권사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대형 증권사들만 좀 제한해서 본다라면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고 NH투자증권은 이 내년 배당금이 1,000원 이상으로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5%대 중반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배당까지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뭐 CMA가 한때 열풍을 불었는데요. 증권사가 이제 고객 자금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내주는 IMA 종합 투자 계좌 이게 지금 인가 중입니다. 아마 미래에셋하고 한국금융지주가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고요. NH투자증권도 네, 그런 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는 NH투자증권이었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종목 탐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